안녕하세요. 류춘아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반복문 4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먼저 포문의 구조를 살펴보고 또 포문에서 레인지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요. 포문을 활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차시 내용을 잠시 복습하면요. 지난 차시에는 무한반복과 브레이크에 대하여 학습하였는데요. 이 무한반복은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고 무한히 계속 반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무한반복은 while의 조건반복 구조에서 조건식을 잘못 작성하는 경우 무한반복이 될 수 있고 또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무한루프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한루프 문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while 다음의 조건식에 true 키워드를 사용하여 while true의 문장으로 무한루프를 만들 수 있고요. 또 무한반복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상 탈출 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if 조건식을 넣어서 이 조건식이 참이 되면은 반복문을 빠져나오도록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문 안에서 반복을 제어하는 키워드에는 브레이크와 컨티뉴 문이 있는데 브레이크는 반복을 강제 종료하여 반복문을 빠져나올 때 사용하고요. 브레이크와 반대로 컨티뉴는 컨티뉴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반복문의 처음으로 가서 다시 반복을 계속할 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지난 12차시와 13차시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while 반복문을 사용하여서 반복을 해결하고 여러가지 활용 예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for문을 사용하여 반복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 처리할 때 사용하는 문장을 반복문이라고 하죠. 이 반복문은 동일한 작업을 임의의 횟수만큼 반복하거나 또 조건이 참인 동안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while문을 사용하여서 반복 처리를 해보았고요. 이번 차시에는 for문으로 반복 처리를 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while문의 경우는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을 하는 경우에 더 편리하고요. 또 반복 횟수가 명확한 경우에는 for문으로 반복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이제 for문의 구조를 살펴보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문은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반복문으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for 다음에 변수인 데이터 그리고 콜론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반복할 문장들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합문들과 마찬가지로 들여쓰기를 역시 하여야 하고요. 여기 in 다음에 나오는 이 데이터의 경우는 리스트나 튜플이나 문자열, 딕셔너리와 같은 군집 자료형들이 올 수가 있고요. 또는 일정한 범위의 정수를 만들어내는 레인지 함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for 다음의 변수인 데이터는 데이터에 있는 값을 하나씩 변수에 할당하여 이 반복할 문장을 수행하는데요. 데이터에 있는 이 변수에 대하여 이 문장들을 반복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에 리스트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면 리스트에 있는 값을 하나씩 이 변수에 할당하여서 이 문장을 반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포문이 어떤 순서로 실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문에서 in 다음의 데이터에 리스트가 오는 경우에 어떤 순서로 수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콤마로 구분하여서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자료형입니다. 이 데이터 위치에 리스트가 오면 이 리스트 하나하나의 원소의 값을 x에 할당하여서 여기 아래에 있는 반복할 문장을 수행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원소에 10의 값을 x에 할당하여서 이 두 개의 문장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x는 10이 되고요. 10을 출력하고 이 별 문장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리스트의 그 다음 원소의 값 20이 x에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또 반복 문장을 수행하여서 x 20을 출력하고 또 별 문장을 또 수행하고요. 그 다음은 리스트의 그 다음 원소인 이 30을 x에 할당하여서 30을 출력하고 또 별 문장을 수행하고 이런 순서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에 오는 이 자료형의 이 데이터 원소의 개수가 곧 반복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문은 이 블럭을 3번 반복하고 있죠. 따라서 이 포문은 반복 횟수가 명확한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포문에서 레인지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임의의 정수 범위를 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레인지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 레인지 함수는 일정한 범위의 정수를 생성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1에서 5까지의 정수나 10 미만의 짝수들, 즉 2, 4, 6, 8과 같은 일정 간격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반복 처리를 할 때는 for in range의 이 형식을 사용합니다. 앞의 구조에서 이 데이터 자리에 range 함수가 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에 for i in range 0,5,1과 같이 이렇게 사용한다면 이 range 함수는 0에서 5 앞의 4까지의 수 중에서 1씩 증가하는 값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range 함수는 곧 0, 1, 2, 3, 4와 같고요. 이 i의 0, 1, 2, 3, 4를 하나씩 할당하여서 이 프린트 문장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프린트 문장이 이와 같이 5번 출력이 되겠죠. 이와 같이 포문에서 이 range 함수를 사용하면요. 규칙이 있는 정수들을 활용한 다양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range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range 함수는 일정 범위의 정수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 range 함수의 형식은 이 range 괄호 안에 3개의 인수가 필요한데요. start, stop, step이라는 값이 올 수 있고 start는 시작값을 의미하고요. stop은 끝값 플러스 1의 값이 오고 stop 값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step은 간격을 말하고요. 여기에서 이 step이 1의 간격이라면 1의 값은 생략 가능하고 시작값의 경우도 0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예시를 보면요. range 5의 경우는 0부터 시작해서 5 앞의 값까지 1의 간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스타트와 스텝이 생략된 경우이죠. 그래서 0부터 5 앞의 4까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 1,5로 한다면 1부터 시작해서 역시 5 앞에까지 1은 생략이 되었고요. 그 다음 또 1,5,5죠. 그래서 스텝이 1인 경우 위의 식과 동일하게 1, 2, 3, 4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은 range 1,5,2로 한다면 1부터 시작해서 5 앞의 수 4까지에서 2의 간격의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1,3이 되겠죠. 그 다음은 10,5 즉 10부터 시작해서 5 앞의 수까지이고 마이너스 2 간격입니다. 그래서 10부터 내려오죠. 19, 8, 7 해서 5 앞의 수는 6입니다. 그래서 10에서 6까지 마이너스 2 간격으로 이와 같이 정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요. 0부터 99까지의 정수를 만드는 함수는 range 함수고 괄호 안에 100까지니까 99까지이기 때문에 99 더하기 1 해서 100을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100 앞의 수 99까지 일식 간격으로 이 정수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ange 100을 써도 되고 0, 100,1을 써도 되고요. 0, 100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일식 증가하는 경우에는 스텝이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036에서 99까지 정수를 만들려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인수는 0이고요. 마지막 수는 99이기 때문에 99 더하기 1의 값이 옵니다. 그래서 0,100 그 다음에 3의 간격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인수의 스텝 자리에는 3이 오고요. 자, 그 다음에 100부터 시작해서 0까지이고요. 마이너스 2의 간격으로 정수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 range에 100부터 시작해서 0까지니까 0 다음의 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앞의 수까지 생성을 합니다. 0까지.
그리고 스텝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이와 같이 이 레인지 함수는 일정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정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함수인데요. 이 레인지 함수를 포문에서 활용한 몇 가지 예를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에서 5까지의 합계 구하는 문제를 포문으로 해결해 볼까요? 1부터 5까지 일씩 증가하는 값을 합의 변수에 누적하는 과정은 12차 시에 while문으로 작성해 보았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는 for문으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반복 내용은 현재의 합에다가 1부터 1씩 증가하는 이 값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더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식으로 표시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고요. 반복 조건은 1부터 5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1부터 5까지의 정수 1, 2, 3, 4, 5는 이렇게 레인지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이 1, 2, 3, 4, 5에 대해서 i가 1, 2, 3, 4, 5에 대해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겠죠. 즉 i가 1에 대해서 이 합의식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 i가 2에 대해서 이전의 합의 결과에다가 현재의 i를 더해서 새로운 합을 만들고 또 그 다음 i 3에 대해서 똑같은 식으로 계속해서 합을 변경을 하고요. 또 4에 대해서 5에 대해서 합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에서 5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는 while문으로도 우리가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while문의 경우는 변수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작성을 해야 했고요. 이 for문에서는 이 레인지 함수의 1, 2, 3, 4, 5를 하나씩 i에 할당하여서 이 합의 변수에 누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복할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for문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코드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다음은 100 미만의 자연수에서 7의 배수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100 미만의 자연수에서 각각의 값이 7의 배수에 해당이 되면은 출력하는 그런 형식으로 반복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i 값은 1부터 99에 대해서 하나하나 7의 배수인지를 판단하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레인지 함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1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100 미만이기 때문에 100이라고 적으면 99까지의 자연수가 되겠고요. 각각에 대해서 7의 배수이면 즉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때의 i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값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9까지 다 처리한 결과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수에서 키보드로 입력한 값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1에서 5까지의 합계를 구했는데 자연수이기 때문에 1에서 입력한 값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입력한 값은 NO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면 이 레인지 함수에 1부터 시작해서 자연수이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해서 NO 더하기 1로 두 번째 인수를 작성한다면 1에서 NO까지 일씩 증가하는 값에 대해서 그 i를 합에다가 누적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계를 보면 이와 같겠죠? 이렇게 포문에서 레인지 함수를 활용해서 일정한 간격의 정수나 자연수의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요. 포문에서 인 다음의 데이터에 군집 자료형, 즉 리스트, 튜플, 문자열이 오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LL이라는 리스트에 오른쪽과 같은 자료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for x in LL 해서 여기에 리스트 명이 온다면 이 리스트 원소를 하나씩 x 변수에 가지고 와서 이 프린트 문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이 LL의 첫 번째 원소 f이 출력되고 그 다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즉 LL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이 프린트 문장이 4번 수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y in 이렇게 튜플 자료가 오른쪽에 또 올 수가 있고요. 이 튜플 자료가 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y는 이 원소 하나하나를 가지고 가서 이 합에다가 누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in 다음에 문자열도 올 수가 있는데요. 문자열도 이 글자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반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C는 첫 번째
문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출력하고 그 다음 줄에 그 다음 문자를 가지고 와서 또 출력하고 그 다음 문자, 그 다음 문자를 하나씩 이렇게 출력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for문을 사용하여 반복 처리를 해보았는데요. 반복문, for문과 while문에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어떤 경우는 while문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for문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반복 횟수를 모르고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을 하는 경우는 while문을 사용하여 반복 처리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요. 반복 횟수를 아는 경우는 for문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물론 반복 횟수를 아는 경우에 while문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1에서 5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아래 while문을 보면 이 while문으로 반복 횟수를 아는 경우에 지적하는 경우는 먼저 변수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오고요. 또 반복문 내에서 이 변수를 변화시키면서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반복 루프를 빠져나오도록 지정하여야 합니다. for문의 경우는 range 함수를 사용하여서 1, 2, 3, 4, 5의 정수를 만들어 각각의 값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반복 처리를 합니다. 이와 같이 반복 횟수를 아는 경우에는 while문으로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이 while문의 경우는 변수의 변화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의 정수에 대한 문제나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for문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요. 문장을 이해하기도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 for문은 range 함수를 사용해서 일정 간격의 정수에 대한 문제나 반복 횟수를 지정하여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in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의 리스트나 투플과 같은 군집 자료형이 오는 경우에는 원소를 하나씩 순회하며 반복 처리를 할 때 또 for문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for문과 while문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예제로 또 for문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팩토리얼 계산을 for문으로 구현해 보기입니다. n 팩토리얼은 1에서 n까지의 곱을 말하는데요. 지난 12차 시에 이 문제를 n부터 1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while문으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for문으로 변경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i는 n부터 1까지 1씩 줄여나가는 이 부분을 range 함수로 작성할 수가 있겠는데요. 즉 for문에 대해서 in 다음에 range 함수를 작성하고 n부터 1까지 즉 0 앞의 수까지 해서 1까지고요. 그 다음에 간격은 -1로 하면 이 범위는 n-1 해서 1까지의 범위가 되겠고요. 이 값을 하나씩 i에 가지고 와서 이 팩터 변수에 누적하여 곱하면은 이렇게 팩토리얼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정 범위에서 3의 배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예제인데요. 시작값과 마지막 값을 입력받아 그 범위에서 3의 배수의 합과 또 3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범위의 시작값을 스타트라고 하고 또 마지막 값을 end라고 한다면 스타트와 end까지의 각각의 값에 대해서 3의 배수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 그 값이 3의 배수인 경우면 합의 값에 누적하고 카운팅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범위의 모든 값에 대해서 3의 배수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복 처리를 해야 하겠고요. 이때 사용할 반복문은 특정 범위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range 함수가 오는 for in range 형식이 편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코드를 보면 스타트와 end를 입력받고 이 범위 안의 모든 값에 대해서 반복 처리를 해야 하니까 for문의 헤더는 이와 같이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for x in range 해서 range 함수 안에는 이 시작값 스타트와 마지막 값이 end가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인수는 end 플러스 1로 하면 스타트에서 end까지의 범위가 되겠고 마지막에 스텝은 일씩 증가하는 모든 값이기 때문에 이런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만약에 스타트가 150이고 마지막 값이 300이라면 150부터 151, 152 해서 299, 300까지의 범위가 이 레인지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값을 x로 가지고 와서 이 각각의 값 x가 3의 배수이면 합이라는 이 변수에 이 x를 누적하고요. 그리고 3의 배수이면 카운팅을 하고요. 카운팅도 이 카운트 변수에다가 계속 1씩 누적하면은 카운팅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스타트와 엔드까지의 모든 값 x에 대해서 그 값이 3의 배수이면 합하고 카운팅을 하고 이 부분을 스타트에서부터 엔드의 값까지 일씩 증가하는 값 모든 값에 대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엔드까지 다 계산한 결과는 합과 카운트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합과 카운트를 출력해 보면 결과는 150과 300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입력받은 값들의 평균을 계산하여 출력하는 예제인데요. 여기서는 10개의 값을 입력받아서 10보다 큰 값들의 평균을 계산하여 출력하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평균은 합의 결과에 개수만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10보다가 큰 값들이 몇 개인지를 계산하고 또 그 합을 계산해서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실행 결과를 참고해서 반복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값을 10개 입력을 받고 마지막에 보면은 10보다 큰 값은 4개이고 평균은 얼마이다 라고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값을 입력을 받고 이 값이 10보다가 크면은 합이라는 변수에 누적을 하고 그리고 또 카운팅을 해 놓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값을 입력받아서 이 값도 10보다가 크면은 합계를 구하고 또 카운팅을 하고 이런 과정을 10번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 내용은 입력받고 그 값이 10보다가 크면 합계를 구하고 카운팅을 하고 누적하고 카운팅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10번 반복하고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코드로 옮겨보면 먼저 변수 초기화해서 누적하고 카운팅하기 위해서 변수를 먼저 이렇게 0으로 초기화해야 되겠고요. CNT와 합의 변수에 그리고 반복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카운팅 개수를 출력하고 또 평균은 합 나누기 CNT를 하면 평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데 자, 그럼 10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포문의 헤더는 for x in range 10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인수와 마지막 인수가 생략이 되었는데 첫 번째 인수는 생략이 되면 0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수가 생략되면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range 10은 0부터 시작해서 9까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x는 0부터 9까지의 값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반복문을 수행하는데요. 자, 그럼 포문 안에서는 입력받고 이 10보다 큰 경우에 대한 조건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보시면 n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입력한 값이 10보다가 크면 누적하고 이 n을 합에다가 누적하고 일식 CNT에 누적하면 또 카운팅이 되겠죠. 자, 그리고 10보다가 크지 않은 값이 들어온다면 이 n이 이 경우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 다시 입력을 받고 또 조건 처리를 하고 이 과정을 10회 반복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실행 결과에 보시면 입력받는 앞부분에 문자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1번째 입력, 2번째 입력, 3번째 입력 이런 표시를 주고 있는데요. 이때 1부터 10까지 변화하는 이 값은 이 레인지 이 값의 x를 활용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력을 받을 때 괄호 안에 문자열로 이렇게 x 플러스 1번째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x는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변수를 x 더하기 2를 활용한다면 1부터 10까지 입력받기 전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0번 입력받으면서 합과 개수를 구한 후에 최종 결과에 개수를 출력하고 평균을 출력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번 차시에는 반복문, 포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문은 in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 in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에는 리스트, 튜플, 문자열과 같은 군집 자료형이 오거나 정수들의 집합을 생성하는 레인지 함수가 옵니다. 이 레인지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정수에 대해서 반복 처리를 하는 경우에 유용하고요. 또 이 레인지 함수의 시작값, 종료값, 간격 이 부분을 파악하면은 몇 번 반복하는지 또 반복 횟수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n 다음의 데이터에 리스트와 같이 군집 자료가 올 때는 각 원소들을 하나씩 변수에 할당하여서 반복 문장을 수행을 합니다. 이번 차시에는 포문에서 이 레인지 함수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 예제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리스트나 군집 자료를 포문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주 리스트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번 차시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자 퀴즈로 이번 차시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